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중첩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로에서는 중첩의 원리예요. 전원이 다 전원일 때, 전원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중첩성이 뭐냐면 수학적으로 F의 X 플러스 Y는 F의 X 플러스 F의 Y다. 이 말은 입력이, 회로로 봐서 입력이 X와 Y이고 출력은 F의 X 플러스 Y 또는 FX, FY. 즉, X를 넣었을 때, 입력을 X를 넣으면 FX가 되고, Y를 넣으면 FY가 되는데, X하고 Y하고 같이 넣으면, 두 개를 더해서 넣으면, 결과도 두 개가 더한 걸로 나온다. 반드시 네모 안에는 전원이 없어야 됩니다. 전원은 다 밖으로 나와야 돼. 한 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전원이라는 전원은 밖으로 다 나오고, 이 네모 박스 안에는 순수한 전원이 없는 회로로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두 개만 일단 먼저 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어떤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0, 어떤 두 점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출력 전류 I0로 잡겠습니다. 자, V0는 V1과 I1의 함수꼴로 나오게 될 거고, I0도 마찬가지로 V1과 I1의 함수꼴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예요. 그런데 인가되는 전압이 V1과 I1이 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해서 결과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즉, 중첩성이 뭐냐 하면은 토탈 정답은 fx를 구하고 fy를 구해서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에다가 v1만 인가를 해. 자, v1은 인가하고 여기 i1은 인가하지 마. 제로로 둬. F의 X 플러스 Y에서 X는 V1으로 두고 Y는 제로로 두면 이 전체가 FX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FY는 없어지고 FX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전압하고 또 5번에는 V1은 제로로 보내. 그러나 I1은 인가를 해. 여기서 나오는 전압을 V02,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02라고 둔다면, 이번에는 X를 제로로 두고 Y를 갖다가 I1으로 대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고 얘만 남아요. 그것이 밑에 있는 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이 회로의 결과는 여기 나오는 이 결과에다가 이 결과를 더하면 돼요. 이것이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두 개만 있을 때는 먼저 설명해. 전원이 두 개 있을 때 각각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V에 대한 응답, V1에 대한 응답, I1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V1에 대한 응답을 구할 때는 I1은 제로로 보내고 I1에 대한 응답을 구할 때는 V1을 제로로 보내고 그때 나오는 출력 전압이나 출력 전류는 원회로의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를 표현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출력 전압 V0는 여기서 나오는 전압 V01과 여기서 나오는 V02를 더하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출력 전류 I0는 위에서 나오는 출력 전류 I01과 밑에서 나오는 출력 전류 I02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은 I1을 제로로 만들 때 전류원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오픈 서킷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그러나 V1을 제로로 만들 때는 전압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오픈이 아니고 숏서킷입니다. 그렇죠? 단락을 시켜서 회로를 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스위치가 오픈이 되어 있을 때는 특성식이 I는 제로입니다. 그죠? 두 단자, 두 개의 점, A점과 B점을 갖다가 오픈시켜버리면, 끊어버리면은 특성식이 I는 제로예요. 전류원이 있는데 그 전류원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로 둔다는 것은 이 라인의 전류가 안 흘리는 거예요. 스위치로 봤을 때는 오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픈 서킷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단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위치를 5개 되면은요 숏 서킷을 만들게 되면 특성식이 V꼴로 제로입니다.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야. 여기는 흐르는 전류가 제로고. 그래서 숏 서킷의 특성식은 V는 제로이기 때문에 어떤 전압원이 있을 때 그 전압원의 크기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얘의 특성식이 V꼴로 제로라는 거니까 숏 서킷하고 등가회로가 돼요. 따라서 전압원을 갖다가 제로로 만들 때는 숏 서킷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요거는 언제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첩의 원리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자회로에 보면은 AC, DC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DC 해석할 때는 AC를 제거하고 AC 해석할 때는 DC를 제거하는데 그냥 무조건 다 숏서킷가 아니고 전압원은 숏서킷. 만약에 전류원이 있으면 그 전류원은 오픈서킷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압원하고 전류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원이 2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있어요. 무전원이고, 여기가 전압원 2개, 전류원 2개, 이렇게 4개가 있는 케이스를 따져봅시다. 이 4개를, 이 4개로 생각하지 말고 2개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이 2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 2개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F에 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있는데, A 플러스 B를 X라고 치환하고, C 플러스 D를 Y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은, F의 X 플러스 Y가 될 거고, 얘는 F의 X 플러스 F의 Y가 되고, 이제는 다시 원tex들어요. 그러면은, F의 A 플러스 B 플러스 F의 C 플러스 D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얘를 또 써. 중첩의 원리를. 그러면은, FA 플러스 FB 플러스 FC 플러스 FD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4개의 전원이 있을 때 2개씩 짝을 지어. 짝을 지어서 X하고 Y라고 치환을 둬. 그러면 이거는 F의 X 플러스 Y가 됩니다. 그죠? 얘를 중첩의 원리, 중첩성을 써. 그러면은 FX 플러스 FY가 돼. 그러고 나서 원래대로 잡아요. 그러면은 F의 A 플러스 B, F의 C 플러스 D.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중첩성을 또 써. 그러면은 4개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또 왜도 가능합니까? F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F의 A 플러스 F의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도 바뀌어요. 짝을 꼭 2개 하지 말고 1개, 3개로 해도 됩니다. 또 3개, 1개로도 되죠. 그쵸? 또 이 3개는 A 플러스 BC 나눌 수 있고 또 B 플러스 C는 BC로 나눌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도착을 하는데 중간 과정은 각각에 대해 응답을 구해 다 더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2개씩 짝지어가 얘 결과를 봐도 돼요. 얘를 봐도 돼. 그 다음에 얘를 봐도 되고 얘를 봐도 됩니다. 얘만 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개 들어가는 케이스는 방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응답을 4번 구해. 그리고 그 4번을 다 더해도 돼. 그 다음에 얘 2개가 있을 때 응답을 구하고 얘 2개가 있을 때 응답을 구해서 더해도 돼. 2번 계산하면 끝나. 그 다음에 얘 3개 있을 때 응답 구하고 얘 있을 때만 응답 구해서 2개를 더해. 또
얘 있을 때 응답 구하고 얘 3개 있을 때 응답을 구해서 더해도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개씩 해도 되고 1개씩 하면은 여러 번 많이 해야 될 거고 짝을 지어서 해도 되는데 짝은 2개씩 짝 지어도 되고 3개 1개를 짝 지어도 되고 또 아예 안 풀고 이 전체를 그냥 한 번에 풀어도 되겠죠. 그렇죠? 4개가 다 있을 때.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굳이 1개씩 해서 4번 풀어서 답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2개 짝 지어서 할 수도 있고 3개 하나 짝 지어서 할 수 있고 그냥 있는 것 자체를 풀어도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V1만 있는 케이스, V2는 숏 서킷, I1도 오픈 서킷, I2도 오픈 서킷 때 나오는 전압을 V01, 흐르는 전류는 I01 이렇게 두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1은 제로, V2만 인가를 했을 때 I2도 오픈, I1도 오픈을 시켰을 때 나오는 전압을 V02, I0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01도 제로, V2도 제로, I1은 공급을 하고요. I2는 오픈 서킷으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전압을 V03, 흐르는 전류를 I0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는 것이 전압은 제로로, 전류도 I1은 제로, I2만 인가하는 케이스에 나오는 전압을 V04, I04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전압은 V0는 V01 플러스 V02 플러스 V03 플러스 V04. 그 다음에 I0는 I01 플러스 I02 플러스 I03 플러스 I04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얘를 1번이라고 두고요. 얘를 2번이라고 두고 얘를 3번이라고 두고 얘를 4번이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1번 더하기 2번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결과하고 같습니다. V1과 V2를 같이 엮는 거예요. 같이 엮고 I1하고 I2는 제거를 해. 그래서 나오는 출력 전압 V012하고 I012는 얘 두 개를 합한 것이 V012, 얘 두 개를 합한 것이 I01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V012는 V01 플러스 V02, I012는 I01 플러스 I02. 그럼 세 개의 뭐가 되겠어요? V0, 1, 2, 3. 그렇지? 그럼 이거 세 개 더한 거. 더 이상 확장해서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중첩의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푸는 것이 각각에 대해서 4번 플러스 더하는 것을 가장 많이 써요. 쓰는데 한 개 쓸 때마다 2개, 한 개 더 있더라도 크게 뭐 계산량이 얼마 안 늘어난다. 그럼 2개를 쫙 씌워 그냥 바로 푸는 게 빠르다고. 어차피 중첩의 원리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빨리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풀리는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중첩의 원리가 아니고 둘 다 풀려요. 둘 다 풀리는데 그냥 풀면 노드 방식이나 루프 방식을 통해서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중첩의 원리를 쓰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쓰는 경우고 특별한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2에 가면은 주파수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전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전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파수 프레임으로 갈 수가 없어요, 회로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먼저 시간 영역에서 중첩의 원리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프레임을 보내면 됩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몸푸니까 몸푸는 회로를 중첩의 원리를 써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케이스를 많이 동원을 합니다.